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입시 한파 속에서도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수능 시험의 난이도 분석해봅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9천여만 원을 들여 택시노조 간부 60여 명에게 일본 연수를 시켜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 회서비스가 유독 대구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마호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을 내세워 반대했던 안동 이마댐 연결 도수로 공사가 지난달 재개돼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법인 택시 관련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예산 9천여만 원을 들여 택시노조 간부 60여 명에게 일본 연수를 시켜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곳까지 세금을 써야 하냐는 논란뿐만 아니라 사용 내역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간부 68명이 일본 오사카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일본 택시회사 방문이나 노조 간담회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관광 일정입니다. 이 연수에 든 돈은 모두 9,300만 원. 대구시 세금으로 쓰였습니다. 2014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우리 민주택시 노조에 있는 관광택시 분회가 직장 폐업을 하고 그 앞에서 생존권을 걸고 집회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생존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은 열애를 시키는 이게 시의 세금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잡혔을까? 지난해 11월 대구시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내외 선진교통문화 체험으로 3,600만 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8,400만 원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연수로 9,300만 원을 썼으니 이미 6천만 원 정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셈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회 비용도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입니다. 한국노총 택시본부는 지난달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2박 3일 워크숍을 열고 1,950만 원을 사용했다고 대구시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석 인원은 노조 간부로만 60여 명. 장소도 한국노총 택시노조 연수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연수원 안에 군인 식당에서요. 그게 부페인데 6천원까지 5천원까지 남부로 먹이는 봤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난다. 5천원 맞지 싶어. 뭐 반찬 한 서너 가지 되고. 그럼 저 횟집에 가봐야 1인당 먹어봐야 얼마 먹겠노. 뭐 1인당 예를 들어서 3만 원 잡으면 얼마 되노? 3명 10파 200만 원 되잖아. 그죠? 60명 아까 시키네. 예산 심의 과정은 어땠을까? 당초 대구시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오히려 3,600만 원을 올려 1억 5,6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증액됐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보여지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도 택시근로자 선진교통문화체험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 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시 한파가 닥쳐 추웠지만 시험장 주변은 수험생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능 표정을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후배들의 힘찬 응원에 수험생들은 입시 한파에 움츠렸던 어깨를 조금씩 펴봅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터뜨리자 응원을 나온 교사와 선배들이 감싸줍니다. 수능을 이미 치른 선배는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평소대로 긴장하지 않고 잘 치고 객관식 답안이 5개지만 너희들의 길은 그것보다 더 많단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수험생보다 학부모들은 더 애를 태웁니다. 엄마 저기서 만나기로 하자. 아들,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시험이 시작되고 교문이 닫혔어도 학부모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교문 앞을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고생했는 것만큼만
대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안 하고 고생을 했으니까 그만큼만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 시간이 임박하면서 특별 수송 차량들이 수험생을 태우고 급하게 시험장으로 들어옵니다. 시험장은 긴장감이 가득 찼지만 수험생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8년 만에 찾아온 입시 한파마저 녹였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항상 난이도가 어땠는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상대로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오자 오랜 시간 마음 졸이던 가족들이 따뜻하게 격려해줍니다. 과학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고 꿈 갖고 집에 가면 다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상한데 끝났다 할까 우선 좋아요. 올해 수능에도 쉬운 출제 경향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큰 변수가 됐던 수학의 경우 이번에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반응입니다. 국어랑 영어는 모의고사보다 좀 더 어려웠고 수학은 좀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영어의 경우 EBS 연계율이 75%에 이르고 만점자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가장 쉬운 영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어는 A형이 쉬워진 데 비해 인문계 선택이 많은 B형은 다소 어려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쉽게 출제되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져서 아마 상위권과 중위권의 점수차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아마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아마 엄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말부터는 대학별 고사 등 숨가쁜 대입 일정이 이어집니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어떤 전형에 치중할지 세심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에서 대구에서는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의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치는 등 응시 방법 위반으로 3명이 적발됐고, 경북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2명과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으로 2명,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1명 등 5명이 적발돼 전체 답안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수능 지원자 3만 3천여 명 가운데 2,400여 명이 결시해 지난해와 같은 7.1%의 결시율을 보였고, 경북에서는 2만 5천여 명 가운데 1,600여 명이 결시해 6.6%의 결시율로 지난해 6.4%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오늘 새벽부터 경찰과 모범 운전자 등 1,500명을 투입해 대구에서는 시험장을 영남고로 착각한 김모 군을 대건고까지 순찰차로 태워줬습니다. 또 경북에서는 시험장을 착각해 오전 7시 반 상주고등학교에 도착한 박모 군을 60km 떨어진 구미 선주고등학교로 무사히 입실시키는 등 모두 9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족이 숨진 뒤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요. 유독 대구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이 빚을 남기고 갑자기 숨질 경우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부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부채뿐 아니라 계략적인 예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 서비스 이용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 지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률은 25.6%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으며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 평균 이용률보다도 더 낮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를 비교할 때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률이 40.1%인데 비해서 대구시는 25.6%로 크게 낮은 수준이며,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고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주민센터에서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사망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 시에 해당 서비스
조회 시스템까지 상속인 조회 시스템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신청을 같이 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대구시와는 달리 서울시는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실 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의 양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 150여 명을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학교 건물을 다시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첫 수업이 진행될 시간, 포항 양덕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과 학부모들이 학교 밖 다른 곳에 모였습니다. 학교 건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인근 장흥초등학교로 한꺼번에 전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험하면 안전하게 해야 되고 수업권을 피해를 주면 자기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 교장 선생님은. 맞아요. 근데 우리 양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어때요? 하지만 장흥초등학교는 기존 학생들 학습권의 피해를 우려해 학생들의 전입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러분이 있는 양덕초등학교는 달리 19학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학년에 10명만 전학이 와도 급당 인원이 3명이 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전학하러 왔지만 자유학구제 시행 이후 장흥초등학교도 과밀화를 겪으면서 단 한 명도 전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양덕초등학교에서 장흥초등학교로 전학한 학생은 164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8명을 넘겼습니다. 학부모들이 집단 전학을 추진하자 포항교육지원청은 장흥초등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년에 1, 2월 달에 한국초등학교로 가시면은 저희들 한 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왜 굳이? 학교 건물의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방침과 달리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건물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가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과 바이오화학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들 업체들은 바이오화학 원스톱 융합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성서산업단지에 하루 1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실증 플랜트를 구축합니다. 또 해조류 등 바이오매스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개발 및 제품 상용화에 협력하고 대구 지역 내 제조시설 설립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안동 이마호 어민들이 외래 어종이 유입된다며 반대했던 안동댐과 이마댐 연결 도수로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부터 재개됐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중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안동 이마댐 연결 도수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도수로 내부 공사는 86% 정도 진척됐고 현재 도수로 공사를 위해 막았던 가물막이를 철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 재개는 지난 3월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으로 내년 4월쯤 모든 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공사가 완료돼도 곧바로 수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실제 통수는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배스 등 외래 어종 유입을 막기 위해 안동댐 쪽 도수로에 스크린을 장치하고 치어 양식장 지원 등을 어민들과 약속했습니다. 또 유료 낚시터도 조건부 건립하고 도수로 개통으로 어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어업권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어족자원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어족자원 공동조사와 주민들의 합의사항이 지키지 않으면 수문 개방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안동 이마댐 연결 도수로가 완공되면 연간 2,370만 톤의 물이 이마호에서 안동호로 유입됩니다. 여름철 강수기 때 담수 용량 부족으로 하류로 흘려보내던 이마호의 물을 안동호로 이동시켜 저장하게 되면서 그만큼 물 낭비를 줄이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공사 재개를 위해 지역민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좋은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최근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독도 방문객이 25만 명을 넘는데도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센터를 건립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명권, 여행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정부가 독도 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생산은 전국 평균 1.1% 증가했지만 경북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는 전국적으로 2% 감소했지만 경북은 9.1%나 감소했으며 수출은 전국이 3.9% 늘어난 반면 경북은 3.1%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건설 수주와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등은 오늘 저녁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입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포항 영일만항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포항의 투자 여건과 영일만항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소개했고 상공회의소와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업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극동방송과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4 여성 만명 금식 기도회가 오늘 엑스코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려 지역의 경제 회복과 수능을 치른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네 번째를 맞아 해마다 8천여 명의 여성 성도들이 참여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수능일과 겹쳐 교회별로 이뤄지던 수능 기도회를 겸해서 진행됐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4일 경산농협 옥산 지점에서 아들이 다쳐 돈을 보내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송금하려던 54살 김모 씨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를 막은 뒤 아들과 만나게 해준 농협 직원 배재익 씨에게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아들이 다쳐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썼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보내줄 수 없다며 송금을 유도했고 농협 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의 한 중학교가 지난달 13일 학생 20명과 교원 3명이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중학교로 국제 교류 협력 행사를 떠났는데 이 가운데 학생 1명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현지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자금 일부를 횡령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관계자 한모 씨와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씨는 채권단 공동대표인 2명과 공모해 조희팔의 은닉재산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